안녕하세요. 김상순 TV입니다. 차이나진 풍경 한 번째는 중국의 은행 시위 편입니다. 중국의 경제는 내후 외환으로 쌍순환 발전이 아니라 쌍순환 침체로 가고 있습니다. 우선 내수 시장은 오랜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 경제 불황이 겹치면서 침몰하고 있고, 해외 수출 부문은 동남아 국가들과 인도의 생산기지 약진으로 잘 나가던 중국의 중소형 공장들도 원가 경쟁력을 상실했고, 이는 대외 수출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졌으며 자연스럽게 공장 문을 닫는 연소의 도산의 러시 대량 취업 추세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렇듯 중국의 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다 보니 은행에 저축을 해둔 돈도 안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작년에도 심각한 예금 인출 거부 사태가 벌어졌었는데요. 올해도 안회성의 안회은행에서 이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도 안회성의 중소형 합작사, 즉 우리식으로 하자면 마을 금고 같은 건데요. 이런 소형 은행에서 예금 인출 중단 사태가 벌어졌었는데요. 이미 안회성의 시골 마을에서는 14개월이나 예금 인출이 거부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금을, 소액은 괜찮은데 거금을 인출하려면 미리 은행에 통지를 해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참 이게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못하는 이런 세상이 중국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 그렇습니다. 자, 6월 초부터 다시 시작된 안웨이은행의 예금주들의 시위가 인터넷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의 언론들은 이미 작년부터 은행 시위와 관련된 보도를 상당히 제약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보도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은 결국 인터넷의 시위 사실과 억울한 사연을 올리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른바 현장 시위와 인터넷 공감대 형성하기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중국의 중소형 지방은행들이 예금 인출 사태를 맞는 것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소형 은행이 과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유동자금 부족이죠. 사업을 확장했지만 수익이 저조하고 회수율이 낮다 보니까 분위기를 감지한 예금주들이 돈을 인출하려고 할 때마다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게 또 소문나니까 사람들은 더 돈을 찾으려고 하고, 둘째는 중소형 은행의 대주주나 소유주들이 각종 비리로 엮이면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은행의 자금이 정부에 일시 동결된 상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예금주들이 또 예금 인출을 할 수 없는 예금 인출을 제약받게 되는 거죠. 사실상 은행 소유주의 부패와 무리한 사업 확장 후유증,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런 현상들은 시진핑 2기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 이후 빈번하게 매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통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예금주들은 오늘도 거리에서, 은행 정문에서, 정부 청사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예금을 돌려달라고 항의 시위를 하지만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서 공안당국도 적극적으로 시위대를 해산시키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 많은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자, 중국 전역의 중소형 지방은행이 비슷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금융위기는 어쩌면 지방의 중소형 은행에서부터 발단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인들은 예전에는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자를 보고 지방의 중소형 은행에 거금을 투자했습니다만 지금은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6대 은행으로 지금은 예금을 옮기는 추세에 있는데요. 당연히 이렇게 되다 보면 지방의 중소형 은행 자금은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거금도 옮겨지고 새로운 신규 예금은 또 들어오지 않고 결국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쌍순환 발전이 아니라 쌍순환 침체가 은행에서도 예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국인들의 은행 선호도가 바뀌고 있다고 그랬죠. 그나마 안심이라는 6대 은행은 그럼 어디일까요? 바로 대형 중앙은행인 농업은행, 건설은행, 공상은행, 중국은행, 그리고 우리의 우체국에 해당하는 우편저축은행,
그리고 교통은행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선호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거액저축은 이제 높은 이자율보다 안전한 뭡니까? 대형은행으로, 중앙 대형은행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계신 우리 교민들께서도 혹시 거액 가지고 계시면 이 6대 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공상은행, 중국은행, 우편조직은행, 교통은행 여기에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더 안전하게 한국계 은행이죠. 예, 한국계 은행에 넣는 것이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교민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자, 중국에서 두 가지 시위가 지금 전국 곳곳에서 만연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보고 계신 바로 예금 인출과 관련된 은행 시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시위입니다. 이 경기가 하락하게 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했고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거기다가 집을 팔아도 지금은 가격이 엄청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은행 대출금이 남아서 갚아야 하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집을 팔았는데 현금은 없고 오히려 은행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은행 대출금을 팔아도 갚아야 하는 상황까지 부동산 경기가 후퇴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 게다가요,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서 입주를 하려고 해도 은행과 건설사 및 시공사 간의 투자금 분쟁으로 입주자들이 입주를 거부당하거나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거나 해서 못 들어오게 하거나 이런 거죠. 아니면 반대로 입주자들이 폭락한 아파트 가격 때문에 추가 납부금을 내야 되는데 이걸 깎아달라거나 혹은 추가 납부금을 아예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잔금을 내야 되는데 잔금이 대부분 많잖아요. 중도금보다. 근데 이걸 내줘봐야 아파트 값은 떨어져서 급히 팔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은행 대출금이 오히려 더 많이 남아있는 거죠. 손해니까 아예 지금 털어버리는 거죠. 자, 이게 문제는 은행 예금 인출 거부에 대한 항의 시위나 아파트 분쟁과 관련된 복잡한 이런 시위가 모두 민생의 문제이고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으며 총액이 엄청난 규모라서요. 지방정부 당국도 어떻게 뾰족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앙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민중들이 지칠 때까지 얼마나 잘 버티는가의 승패가 날 수밖에 없는 일종의 민생 생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해답은 뭘까요? 해답은 중국 경기가 회복돼서 예전처럼 급성장하면서 모든 문제가 연쇄적으로 술술 잘 풀리는 건데 지금의 국제정세나 중국의 국내 정세로 봐서는 쌍순환 발전 이거 없죠. 쌍순환 침체가 오히려 현상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기가 갑자기 급성장하면서 연쇄적으로 풀린다?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이 다시 옛날처럼 7%, 8%대 아니 6%대로 회복이나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올해 5% 목표조차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죠. 이게 현실이죠. 자,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데 그 3년 우한폐렴 장기 봉쇄로 스스로 다 깎아먹은 지금 중국의 돌파구는 그럼 뭘까요? 예, 중공체제의 전복으로 새로운 중국을 만드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소통하시죠.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